2차 공간정보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공청회가 열려 영세한 산업구조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R&D 예산 확보의 중요성 및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면서 일부 대기업 진출 허용과 융복합을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인 활용 가치 중심의 산업 개편 등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공간정보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공청회가 공간정보 산업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6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날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이상주 실장이 함께 자리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2차 공간정보 R&D 중장기 로드맵 추진 배경과 기술 개발 비전 및 목표를 밝히며 4차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플랫폼 정부 구현의 어떤 비전과 함께 국토 디지털화를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융복합하는 허브이자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은 지금보다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이미 지난 2017년에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해서 4개 분야 7개 과제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제2차 로드맵은 제1차 로드맵의 종료 시점을 고려해서 기술 혁신이 끊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부터 10년간의 기술 개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로드맵 이후에 우리는 드론, 자율차와 같은 무인기계 보급, 또 AI의 급격한 발전과 같은 큰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KUAM의 어떤 최초 상용화는 1년 앞으로 다가왔고요. 챗 GPT와 같은 그러한 AI가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 제2차 로드맵에서는 3개의 중점 분야와 9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더 빠르고 정확한 공간 정보의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간정보 실현을 위해서 데이터를 국가공간정보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 개방을 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간, 또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융복합 공간정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와 또 국토교통부 내에는 도시항공교통, 스마트 물류 등 관련 부처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 과제를 발굴을 하고 정부가 아닌 기업이 직접 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과제들에 대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겁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간정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 공간정보 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기탄 없이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이승수 처장이 디지털 트윈 코리아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핵심 기술 개발 기획 연구인 2차 공간정보 R&D 중장기 로드맵의 추진 현황과 핵심 기술, 비전, 중점 과제,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2차 공간정보 R&D 중장기 로드맵 안을 발표하게 될 공간정보 산업진흥원의 이승수 수석위원입니다.
예,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및 경과, 그다음에 핵심 기술 도출, 추진 방향 및 세부 과제, R&D 추진 계획, 그리고 본 과제에 대한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진 배경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 배경은 물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 정보에 대한 활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실질적인 대응은 조금 못 미친다라는 게 실제 활용 분야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매년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통계 결과치를 내고 있지만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97%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매출이 10억 미만 되는 업계 산업체가 한 55%, 56% 정도 수준이다. 열악한 환경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진국 대비, 선진국이라고 하면 아마 미국이나 영국 정도, 유럽 이렇게 수준이 될 텐데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 수준이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7년도에 수립했던 제1차 로드맵의 종료 임계가 다가왔기 때문에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형태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공간정보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과연 어떤 분야에 어떤 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활용해보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밀 도로지도가 있긴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정밀치기도 필요하고 실제 자율 주차를 하기 위해서 실내 공간 정보도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고정밀 입체 지형이나 3차원 입체 모형 등에 대한 사항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요.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공간 정보와 행정 주제도 그리고 그 안에 움직이는 행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밀치기 정보 등이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산업 구조나 기술 수준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공표한 올해 초에 공표한 내용을 보면 10억 미만 기업이 여전히 57.8%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우 이제 열악한 산업 규모로 볼 수가 있죠. 대기업의 비중도 보면 1.7% 수준으로 법령으로 구분되어 있는 대기업의 기준이 매출 400억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7%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준도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1차 로드맵에 다양한 이제 R&D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 한 78%, 79% 이런 기술 수준에서 한 82.4% 수준까지 기술 수준 자체는 올라갔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R&D 예산의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진국 대비 투자 비용은 좀 적은 수준에 있다 보니 기술 격차 연도는 3.7년으로 조금 더 벌어진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기획 연구를 하면서 로드맵을 꺼내내기까지에 대한 추진 경과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카이아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국토교통 R&D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획연구 자체에서 총괄위원회,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이런 과제들을 진행하고 로드맵을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 2023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 수행은 실제 8월까지 진행이 됐고 이번 9월에 지금 최종 결과로서 로드맵 안을 제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나온 내용들은 오늘 진행되는 공청회하고 향후에 일부 수정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연말까지 그 로드맵 자체를 공표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1차 로드맵이 그럼 도대체 뭐였냐라는 부분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일단 자료를 조금 첨부를 했고요. 17년부터 26년까지를 계획으로 잡고 있는 1차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전 국토의 가상화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IoT 센서 등의 정보를 연결해서 초연결 시대로 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부분을 일부 적용을 해서 지능화 공간정보 체계로 넘어가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활용 분야를 지원하는 형태의 4개 분야를 선정을 했고 그 안에 총 7개 과제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저희가 수립했던 1차 로드맵이 어떻게 과제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총 4개 분야 7개 과제 중에서 전체 과제 사업화 추진율은 86.6%. 금액으로 따지면 1차 로드맵이 1,590억 원 정도로 설계가 됐었기 때문에 투입되어 있는 과제와 예산 자체는 한 1,100억 원 정도를 과제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그 센서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 제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이게 저희가 논의되는 관계에서 산업부라든지 과기부에 이제 롤이 조금 합쳐져 있는 과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제들이 일부 제외된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IoT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년도에 기획을 할 당시에 상대 쪽에서 저희가 말하는 기술 수준이 아직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IoT 센서와의 융복합 과제 부분의 추진이 약간 일부 지연됐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해서 그럼 과제는 잘 이루어졌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과제를 통해서 어떤 R&D 성과가 나왔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이제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지식추론 엔진 기술 개발 사업들은 26년까지 지금 추진이 되다 보니까 아직 과제와 성과가 아직 도출되지는 않았고요. 그럼 종료된 과제들 중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들을 확인을 해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진행됐던 실내 공간 정보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R&D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부 아시다시피 빔이라든지 CAD 같은 건설 쪽에서 이용되는 도면 정보를 어떻게 공간 정보화 시킬 것이냐라는 과제를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용역 사업 등에 지금 한 6건의 사업화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에 현재도 적용되어 있는 기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8년부터 22년까지 수요처 맞춤형 실감형 공간 정보를 제작 관리하는 기술로서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토부는 행안부라든지 문체부, 그다음에 재난안전 이런 쪽 분야에서 요구되는 공간 정보의 수준을 실감형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이제 행안부라든지 이제 관계 기관에서는 그에 맞는 문화 콘텐츠라든지 가상훈련, 재난안전 부분에 대한 서비스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 케이스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 국토부에서 만든 솔루션이라든지 기술들을 용역 사업에다 적용해서 총 14건의 사업화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은 민간의 상품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개발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업체가 가지고 있던 공정이나 공법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도로 변화 탐지 및 갱신에 관련된 기술을 18년부터 21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기존에도 이제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3차원 공간 정보 등 많은 데이터들을 구축을 했지만 그에 따라서 점점 고도화에 대한 이제 공간 정보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로 시작된 과제였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공간 정보에다가 새로운 드론이나 MMS가 취득하는 정보들을 융복합해서 좀 더 좋은 공간 정보 형태로 제공한다라는 기술 개발 내용이었고 여기서는 실제 이제 그 MMS에 이용되는 다중 카메라나 그런 툴, 솔루션 등을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특허는 한 34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58건 정도가 개발이 됐었고요. 이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내용은 전체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후 후속 고도화 이제 기술 개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핵심 기술 도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미래 트렌드 변화, 그다음에 공간정보 생태계 변화, 미래 핵심 기술, 공간정보 핵심 기술 수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트렌드 변화입니다. 공간정보 분야에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아시죠? 95년 이전에는 종이 지도만을 많이 이용했고 어느 집 차에나 이제 도로 안내 지도 한 번 정도는 있었고 학교에서는 사회과부도라는 형태로 종이의 지도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95년 이후에는 이제 정보화,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수치 지형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3년하고 2027년 사이가 현재는 이제 공간 지식 인프라라는 형태로 다른 정보들하고 어떻게 융복합을 해서 이제 좀 더 지식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형태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27년 이후에 이것들이 이제 AI와 결합이 돼서 공간 지능 인프라 형태로 좀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트렌드 변화가 일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3년 이후로 저희가 그 지식 인프라랑 지능 인프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저희 이제 제2차 로드맵이 여기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 정보 그럼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했냐라는 부분인데 누구나 저희 한국에서 공간정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모든 사업 자체도
공공에서 나오는 사업에 의존해서 산업계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공간정보 관련된 업무들을 법적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보면 정책 수립부터 생산, 관리, 활용, 유통, 산업 지원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반 사항이 기존에는 거의 다 이제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하단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MMS 드론 생산 기술에 대한 보유 기업이라든지 빨간색으로 친 내용들이 2020년 이후에 변화된 사항입니다. 기존까지는 다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로 이루어졌던 내용이 이제 민간 기업이 생산 영역까지 이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알지 못하는 MMS를 보유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밀 지도를 개발을 해서 자기네 솔루션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민간, 공공에서만 주도적으로 하던 부분을 민간에서도 가져가고 있으니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저희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 사회에 대한 메가 트렌드, 그다음에 기술 트렌드, 공간 정보에 대한 기술 니즈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래 기술 트렌드 부분을 쉽게 보시면 일반적인 AR 기술 쪽은 저희가 공간 정보 쪽에서는 Geo AI라는 형태로 이용이 되거나 불리고 있죠. 그다음에 IoT 쪽으로 넘어가면 순수 기술은 이제 과기정통부나 산자부 쪽이 될 수 있지만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Geo IoT라는 형태로 공간 지리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IoT 센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는 정밀 지도나 정밀 치기, 빅데이터 쪽에서는 공간 분석,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정보 보안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상환경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는 정보 저장 연계 관련된 부분이 저희 공간 정보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양자 기술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 쪽 기술이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산업군,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공간 정보 기술 니즈들을 살펴보면 정밀치기를 좀 더 안전하게 제공해달라,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달라, 변화 정보가 좀 더 빠르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IoT에 대한 센서 정보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 간 데이터 융합, 분석 시뮬레이션 지원, 이기종 플랫폼에 대한 호환,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의견이 나왔던 고정밀 공간 정보에 대한 보안 완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중점 분야로 합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공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환경에 제약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분야의 경계 없이 누구나 융복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세 가지 중점 분야가 도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개발에 대한 개념은 수집구 쪽 관리 갱신은 기존의 이제 공공의 영역, 아직도 이제 저희가 국가 주도의 산업이기 때문에 중점 분야 1은 공공의 영역에서 공간 정보의 그 수요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AI를 기반으로 좀 생산이나 관리를 자동화하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간 정보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외부 게임이 됐든 문화 콘텐츠가 됐든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연결에 흐름이 막히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공간 정보 이용 환경도 제공하자. 가 중점 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이 됐던 민간이 됐던 국가 공간 정보나 민간이 갖고 있는 공간 정보를 상호 교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활용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구조였습니다. 아래쪽은 공간 정보는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 인프라가 맞는데 공간 정보가 조금 더 고도화되거나 발달되기 위해서 타 분야 ICBM이라는 이런 4차 산업 특화 기술들이 공간 정보와 융합이 돼야만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형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루어진 고도화된 공간정보 핵심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건설, 스마트 시티, 플러스 빌딩 모빌리티 등의 이제 산업군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공간정보 핵심 기술에 대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아까 초반에 제가 전체 총괄에 대한 걸 82.4%랑 3.6년, 3.7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로드맵의 기술 수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74.5% 수준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기술 수준은 82.4%로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제1차 로드맵에서 저희가 1,100억 원이라는 R&D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기술 수준 자체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2.9년의 격차였지만 현재는 이제 3.6년의 격차로 벌어진 이유가 R&D 예산 감축도 이유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그런 융합 기술들의 발전 속도가 국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격차 수준이 저희가 3.6년 정도가 걸려야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 분야 3개로 잡은 내용들도 보셔도 공간정보 생산관리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기술 수준은 현재 82.7%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다만 기술 격차는 3.6년 수준이다. 차세대 이용 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거의 83%에 육박하는 기술 수준에 있지만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3.5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융복합 활용 지원 부분은 82% 수준의 3.7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융복합 활용 지원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낮게 책정되거나 한 이유가 저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초소형 위성이라는 부분을 연구 개발 과제로 집어넣다 보니까 실제 초소형 위성 부분이 기술 수준 자체가 77%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격차도 4.8년, 거의 해외랑 이제 5년 정도의 격차가 나다 보니까 전체 통계 부분에서 약간 이제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 수준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추진 방향 및 세부 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전 체계, 중점 분야별 과제, 그다음에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체계입니다. 저희는 비전을 미래로 도약하는 공간정보 혁신 프론티어 개척. 혁신 프론티어 개척이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진 않겠지만 공간정보 혁신으로 저희 공간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는 경계점이나 한계를 좀 확장해 나간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목표는 까만색에 되어 있는 3M 실현으로 지능형 공간정보 기술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3M이 위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더욱 정확하게 누구나 막힘없이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이런 공간정보를 실현함으로써 기술을 세계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자의 중점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빠르고 정확한 공간정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정보, 경계 없는 융복합 공간정보 3개의 3대 중점 분야를 잡았고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점 분야별로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면 더 빠르고 정확한 공간정보 부분에 대한 추진 목표는 고정밀, 고품질 공간정보의 생산관리 자동화를 실현하겠다. 현재도 굉장히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 사업 등을 통해서 자동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2034년은 사람의 투입이 필요 없이 데이터 간의 이동만을 통해서 공간정보가 생산관리된다. 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정보는 기존의 공간정보 플랫폼들은 만들어져 있는 공간정보들을 제공하는, 유통하는 형태의 단방향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떤 공공기관이 됐든 어떤 민간이 됐든 서로 상호간의 데이터 교환이나 소통이 가능한 이용 환경으로 조성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경계 없는 융복합 공간정보 부분에서는 공공간이 됐든 공공민간간이 됐든 협력을 통해서 융복합 활용을 확대한다라는 추진 목표가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들은 총 첫 번째 중점 분야의 3개 과제, 두 번째 중점 분야의 3개 과제, 세 번째 중점 분야의 3개 과제가 있고요. 자동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고정밀 측기 기술에 관련된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차원 공간 정보의 자동 변화 관리나 생산 기술, 그다음에 AI 기반의 품질 관리나 보안 해소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세대 이용 환경 부분에서는 차세대 공간 정보 플랫폼을 조성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로봇, UAM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지 격자 체계에 대한 활용 기술, 공공민간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해 연계 전환 기술, 이렇게 3개가 있고요. 마지막 활용 지원 부분에서는 물론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실시간 동적 정보를 이용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게 되면 좀 더 이번 2차 로드맵에서는 이런 실시간 동적 정보를 실시간성을 부여해서 공간 정보랑 결합한 4D, 4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는 시뮬레이션 형태의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국토 위성이 저희가 올라가고 있지만 2호기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3, 4호기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토 모니터링을 더 효율화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초소형 군지 위성들을 좀 활용하게 되면 국토 모니터링에 대한 효율화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냐. 다만 이 부분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과기부하고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좀 진행돼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공간정보 기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제한형 기술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8가지 과제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R&D처럼 탑다운 방식입니다. 하향식으로 기술 개발 목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컨소나 연구기관들이 뛰어들어서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 마지막 민간 제한형 기술 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목표만 정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오,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오라는 목표만 던져주되 민간이 직접 이 기술에 관련된 개발 사항을 제안을 해서 뛰어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제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as is to be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기술에 대한 정의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고정밀치기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 같은 경우는 GPS를 이용해서 굉장히 잘 다니시죠. 근데 이제 지하로 들어가거나 실내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내, 지하, 지상 구분 없이 누구나 끊김없이 센티미터급의 위치 정보를 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 형태로 일단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차원 공간 정보에 대한 자동 변화 관리 생산 기술에서는 저희가 국토 도시 환경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원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디지털 국토의 3차원 공간 정보로 자동 제작하거나 가공 처리하거나 알아서 관리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I 기반의 품질 관리 및 보안 해소 기술은 그동안 이제 고정밀 공간 정보는 보안 규제 때문에 보안 심사를 받거나 굉장히 어렵게 사용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AI 기술이나 새로운 디지털 암호 체계를 적용을 함으로써 보안을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주자라는 형태입니다. 이 기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안 심사 제도를 이제 손을 많이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민간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플랫폼 환경 조성은 저희가 지금도 굉장히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조금 사용 체계에 맞춰서 관리자가 일부 컨트롤을 하는 형태로 사람의 손을 타는 구조라고 보시면 이 부분을 AI 형태를 적용을 하게 되면 플랫폼의 사용 이용 빈도에 따라서 AI가 자동으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정을 하고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까지 이제 공간 정보가 연계된 시멘틱 검색 연계 기술 부분은 아직 좀 저희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보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격자 활용 기술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지상에 붙어있는 시설이나 토지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고 비어있는 공중 공간에 대한 정보까지도 굉장히 융합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비어있는 공중 공간이나 지하 공간에 대한 정보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면 결과는 공간 자체를 큐브의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융합하거나 관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기술 개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연계 기술로서 제목과는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이 안의 주요 내용은 챗 GPT처럼 AI 기술을 활용해서 생성형 AI, 지오 AI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적용한 지오 LMM 등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6번 과제가 지오 AI라는 부분의 좀 핵심 과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은 동적 정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술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고품질 고정밀 공간 정보 기반으로 다른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서나 실국 간 협력형 공간 분석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주요 대상이 되는 부분은 실국 협력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 분야 아니면 스마트 건설 분야, 스마트 플러스 빌딩 분야, 이제 국토교통 분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소형 위성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위성 자체를 개발하는 부분은 국토부의 롤이 또 아니다 보니까 군집 위성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공동 활용하는 부분으로 저희 이제 국토부의 롤을 좀 잡았고요. 여기다가 공간 정보 기술이나 생성형 AI,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융합을 해서 좀 더 국토 모니터링을 고효율화하는 기술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직접 문제 해결에 위한 기술 개발 과제를 제안해서 상용화하는 기술 개발 형태로 간다. 여기까지가 추진 과제 세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가장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부분인데 추진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중점 전략 부분에서 총 3개의 과제가 있지만 주요 연구 내용은 통상 27년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금액은 980억 원, 1번 과제가 360억 원, 두 번째 과제가 400억 원, 세 번째 과제가 한 220억 원 규모를 잡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중점 1번에 실제 3번 과제, 보안 해소 기술 이 부분은 조금 별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긴 하지만 요거를 한 번에 좀 손쉽게 가기 위해서 980억 원의 이제 과제들을 묶어서 한번 예탁급으로 추진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형태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목표로 해서 26년도에 기획 연구를 하고 27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면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점 분야에서는 전체 금액은 한 1,100억 원 정도 규모로 일단은 설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입체 격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부터 28년, 29년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차세대 플랫폼 조성 기술하고 데이터 연계 전환 기술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연구단급으로 이제 조금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타하고 묶어서 같이 통합으로 해서 예타급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형태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점 3번 같은 경우는 3개의 과제를 합쳐서 한 750억 정도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6년부터 최대 31년까지를 일단 보고 있고, 세 번째 민간 제한형 기술 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 연도를 27년부터 34년까지 미루는 이유가 여러 개의 제한형 기술 개발 과제들을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수를 좀 길게 잡았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번 안에 있는 스마트시티, 탄소중립건축, 스마트건설 이런 이제 실국 협력형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상대 부서, 실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 과제별로 40억에서 80억 정도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그쪽 분야와 공동 추진한다라는 형태고요. 나머지 이제 국토 위성,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다부처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상향식 민간 제한형 과제도 마찬가지로 개별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기대효과 부분은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어떤 기대효과가 있냐? 저는 이제 첫 번째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융복합 신산업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기존에 저희가 체계로 만들어놨던 보안심사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플랫폼 형태로 모든 온라인상에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IoT 센서 등에 대한 정보들이 붙게 되면 실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 시간이라는 부분에 로스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이라는 단어는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준실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봤고요. 도시 및 사회 문제 해결을 공간정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주 활용처는 이제 도시교통 환경 그쪽 이제 해당 분야가 되겠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이제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한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 기반의 실시간 정보를 관리하는 이 체계를 저희가 갖춰놓게 되면 기존에 있던 IoT라든지 드론 자율주행의 MMS 같은 정보들이 결국은 공간정보로 다 유입돼서 융복합될 수 있는 구조가 생산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기술이나 활용 부분의 역할을 갖춰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주신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그다음에 일부 금액에 대한 조정 등을 이제 9월 말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안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국토부를 통해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요. 맨 마지막 11월 말에서 12월 달까지 이제 중장기 로드맵 안을 확정하고 상세 기획서를 확정해서 공표한다라는 계획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공간정보 R&D 2차 중장기 로드맵 토론회에서는 예산 확대, 기술 변화에 신속 대응, 다학제적 접근, AI 및 디지털 토인을 통한 품질 향상, R&D 성과 기반 예산 확보, 산업 성장 둔화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산업 연계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이 강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간정보 R&D 중장기 로드맵 기간을 2025년부터 2034년으로 설정하고 투입되는 예산을 약 2,83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예산 투입에 대한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하고 9년이라는 로드맵 추진 기간 동안 급진적인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